때 국민 성공시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구호는 제가 만든 구호고, 홍준표 후보가 지난 박근혜 탄핵 때 4%대 제가 노재봉 총리가 좀 도와주라 그래서 아무 인연도 없는 홍준표 후보를 한 달간, 홍준표 후보의 대통령 선거 연설문은 전부 제가 쓴 연설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왜 국민 저항권을 외치고 있느냐? 아니, 선거에 몰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국민 저항권 투쟁만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우리 우파가 찾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많은 길로 가고 있고, 우리 국민 저항권 투쟁만이 실제로 선거를 이기게 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넘겨보십시오. 3번 여기 지금 NBS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이번 주니까 이재명이 41%고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날라갔지만 한동훈 그 다음에 안철수 합쳐서 31%입니다.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요. 예, 이게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자료들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까? 야당이 집권해서 정권 교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당이 한 번 더 하는 걸 원하십니까? 이게 정권 교체 대 정권 연장입니다. 현재 52% 대 37%입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예, 다음.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에 대한 사죄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지난 24일 날 국민의힘 정책방송입니다. 대통령 선거 앞둔 정책방송에서 옆에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윤희숙 의원입니다. 전 의원입니다. 지금 여의도 연구원 원장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빨간 줄로 해놨는데, 지금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같은 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이기고 돌아왔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남은 건 좌절과 국민 외면뿐이다. 다시 말하면 계엄을 사죄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 조선일보가 지금 그날 당일날 조선일보가 사설에 쓴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연설 중에 저기 정광훈 목사님이 오고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큰 박수로 일어서서 큰 박수로 정광훈 목사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예, 지금 낮은 지지율은 계엄에 사과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지 한번 봅시다.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의 사죄가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계엄 이후 우리 광화문이 쌓아왔던 놀라운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9번 보십시오. 계엄 직후에 갤럽에서 나타난 대통령 지지도입니다. 11%였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2월 첫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대통령 지지도 51%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1%가 51%까지 40%를 갑자기 폭등했습니까? 그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12월 7일 싸웠고 12월 14일 싸웠고 21일 싸웠고 그 혹독한 추위에 28일 싸웠고 한남동 관저에서 싸웠습니다. 우리의 호소를, 정광훈 목사의 호소를 국민들이 알아들어서 여러분 51% 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48대 24에서 39대 36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9번 보십시오. 13번 보십시오. 예, 이게 지금 1월 24일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여기에 조선일보가 자체 조사를 했더만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가 45%, 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44%. 여러분 지금 현재 정권 교체가 52%인데 지난 1월 24일 우리가 열심히 싸울 때, 국민이 가만히 잠자코 있을 때 정권 교체보다 정권 연장이 높았었습니다. 여러분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49% 대 46%였습니다.
여러분 16번 보십시오. 선거란 찍을 이유를 설명하는 게 선거입니다. 다음요. 미국의 선거 전략가 스컬 리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거는 나를 찍을 이유와 상대방을 찍지 말을 이유를 설명하는 거다. 유권자를 교육하는 거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은 2019년도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탄핵의 7가지 이유를 전국을 걸면서 똑같이 방방곡곡 외쳤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최고의 선거운동입니다. 네, 다음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프레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프레임은 우리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사물을 이해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사람은 프레임을 가지고 사물을 이해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과 계엄을 사과한다는 프레임으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엄을 사과하면, 계엄이 잘못된 것이면 국민의힘이나 혹은 보수 후보 왜 찍습니까? 계엄은 정당하다고 외쳐야 우리를 찍을 이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국민 정화권 투쟁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임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선거는 자유민주자, 인민독재자의 선거다. 이재명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빼앗아 인민독재의 나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얘기도 제가 할 것은 많지만 이재명 이야기만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게 이석기입니다. 간첩단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입니다. 간첩이에요. 민족민주혁명당. 그런데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경기 동부연합 배우자인데요. 배우 인물인데 김미하고 후보 단일화 해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후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중국 간첩단 사건이 북한에 보낸 통지물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도록 북한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간첩단들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넘겨보십시오. 예, 2022년 8월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뒤에는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가 있고 이석기 뒤에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해야 됩니다. 김정은 지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간첩의 지령을 만든 그런 간첩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더불어민주당 찍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이 이번에 이재명을 심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국민의힘은 계엄 사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계승하고 저 더불어민주당과 투쟁하는 광화문과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잘한다!